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네온 사인을 흔들었고 바닥에 눈발은 녹지도 못한 채 검은 도로 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네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엔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프린터기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와 포스트잇으로 덮인 메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오래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손으로 적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견뎌내자. 그 문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퇴근 시계가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불빛에 지친 눈 밑엔 잔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묶은 고무줄을 고쳐매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약가, 이번 달은 좀 늦겠네요. 혼잣말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밤은 냉정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그 길엔 늘 비슷한 사람들, 피로한 표정의 직장인들,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이 어둠을 깼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멀리서만 반짝이는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쿵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쓰레기통이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혜정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시선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터져 귤 몇 알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사람들은 흘깃보고는 지나쳤습니다. 춥다 피곤해 죽겠네. 그저 일상적인 피로와 무관심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혜정은 가방을 벗어두고 달려갔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지금 강남구 봉은사로 근처인데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현재 출동 대기 중입니다. 10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15분 그땐 늦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택시 한 대가 보이자 망설임 없이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두 대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습니다. 기사님, 병원 좀 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운전기사는 잠시 노인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피도 안 나잖아요. 경찰 부르세요.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제발요, 숨이 끊어질지도 몰라요. 그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다가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부축해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가 손에 들러붙었습니다. 병원까지의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 옆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의 손등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
간호사들이 들것을 밀고 나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접수비는 제가 낼게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10장을 꺼냈습니다. 그 돈은 월세와 어머니 약값을 합친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분부터 좀 살려주세요.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불빛이 번졌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등줄기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남은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금액 50만 원. 그 숫자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니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희미한 불빛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쓸 돈이었으니까요. 병원 앞 벤치에 앉은 그녀의 어깨에 눈송이가 쌓였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다 말고 꺼버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안쪽에서 노인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길 위엔 눈과 비가 뒤섞여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걸었습니다. 눈에 덮인 거리, 차가운 공기,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혜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한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순간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뒤로 눈이 부드럽게 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온 트레이딩 사무실 공기는 평소보다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웅성거림이 번졌고 커피 머신 앞에는 작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문을 들고 외쳤습니다. 라온 트레이딩 강그룹 계열사로 인수된대. 순식간에 대화가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문 제목에 쏠렸습니다. 강그룹, 중견 무역사 라온 인수 차세대 후계자 현장 투입. 글자 아래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돈된 미소와 차가운 눈빛. 윤혜정은 그 사진을 스쳐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출근 카드 리더기의 초록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혜정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엔 여전히 미처 끝내지 못한 납품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메신저 알림창이 떴습니다. 오민서 과장 오늘 회의는 필참이래요. 새 대표님이 직접 온대요. 짧은 문장 뒤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피식 웃으며 알림창을 닫았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 일만 끝내면 돼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엔 긴장된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표가 바뀌면 부서 통폐합이 먼저래. 계약직은 이번에도 정리될걸? 오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이런 시기에 계약직이 버티겠어요? 그녀의 말에 동료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정은 말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안 가득 따뜻한 국물이 퍼졌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묘하게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해왔잖아. 오후가 되자 사무실 한쪽에서 프린터가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긴급 공지 오늘 오후 4시 전 직원 회의. 공지가 붙자마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척 일을 했지만 커서가 움직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혜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3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고 파일 정리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앞줄엔 부장과 팀장들이, 뒤에는 계약직과 신입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기존 사장이 굳은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라온트레이딩은 강그룹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로 강도윤 씨가 부임합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엔 강진호 회장의 차남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화면을 바라보다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 눈빛, 그리고 턱선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기억한 구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이겠어.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팀장들이 몰려와 속삭였습니다. 강 회장 아들이래. 직접 내려왔대. 이번엔 조직 뜯어고칠 거래.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긴 바람이 복도를 스쳤습니다. 퇴근길,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의 물웅덩이에 반사되어 일렁거렸습니다. 혜정은 우산을 폈지만 머리카락 끝이 젖었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다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건물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라온트레이딩이라는 글씨가 비에 젖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손에 쥔 건 병원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 위 윤혜정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었군. 비가 그의 코트를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를 부르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사 창문에 불빛 하나가 꺼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짧게 눈을 감고 낮게 말했다. 라온 운명처럼 얽히는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저 불안하던 공기는 오늘 아침엔 실제로 무게를 가졌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게시판 앞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공지가 붙어 있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계약직 재평가 시행.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고 공기 중엔 서늘한 긴장감이 번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숨소리조차 삼켰다. 윤혜정은 잠시 멈춰서서 공지를 읽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피로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이번에도 재평가구나. 혼잣말은 무겁게 떨어져 바닥에 스며들었다. 책상으로 돌아오자 메신저 알림이 잇따라 울렸다. 오민서 과장 이번에도 계약직은 정리될 거래요. 오민서 과장 혜정씨, 혹시 이력서 업데이트해 두셨어요? 짧은 문장마다 얄팍한 미소가 느껴졌다. 혜정은 답하지 않고 창을 닫았다. 자신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느꼈다. 커피를 들었지만 입술에 닿기도 전에 식어 있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났고 모니터에 떠 있는 수치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 끝일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점심 무렵 복도 끝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오민서 과장, 인사팀에 또 갔대. 아까 윤대리 서류 들고 있던데? 그 소문이 바람처럼 퍼졌다. 잠시 후 오민서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이힐 소리가 타닥타닥 울렸다. 그녀는 일부러 크게 물었다. 혜정 씨, 지난주 오류 보고서 다시 냈어요? 네, 수정해서 어제 재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서버에 파일이 없어요. 삭제한 건가요?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혜정에게 쏠렸다. 혜정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제 오후 7시에 다시 올렸습니다. 증빙도 있어요. 그러자 오민서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꼬듯 말했다. 그럼 제가 인사팀에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서류를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후 사무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마우스를 움직였고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 소리는 모두 불편한 긴장의 변주였다. 혜정은 그저 손끝으로 문서를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돼. 오후 5시가 되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다. 윤 대리님,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긴 회의 테이블 앞에 강도윤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인사평가서가 펼쳐져 있었다. 도윤은 눈길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윤 대리, 근무태도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매달 목표를 달성했고 실수는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서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동료 평가가 조금. 그는 끝을 흐렸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동료 평가요? 혹시 오민서 과장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날 병원 복도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눈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자신을 부축하던 그 목소리.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는 눈을 피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당신의 진심을 내가 잘 몰랐던 것 같군요. 하지만 문 밖에서는 이미 결제 도장이 찍히고 있었다. 계약 종료 명단 최종 확정입니다. 인사팀장의 말이 복도를 가르며 울렸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에 봉투가 놓였다. 계약 종료 통보서. 혜정은 그 봉투를 받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엔 억울함과 슬픔이 엉켜 있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내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끝까지 버티자. 퇴근 무렵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다. 혜정은 상자를 꺼내 물건을 천천히 담았다. 작은 화분, 오래된 머그컵, 엄마가 써준 편지 한 장.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야. 책상 위를 손끝으로 한번 쓸며 인사했다. 고마웠어요. 복도 끝에서 오민서의 힐소리가 다시 들렸다. 힘내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혜정은 뒤돌지 않았다. 밤 10시 본사 건물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도윤은 혼자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윤혜정 근무성실 문제 없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네온이 비에 젖은 유리창에 번져 있었다. 왜 하필 당신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지금 오신답니다. 윤혜정 씨 관련해서요.
그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이젠 멈출 수 없겠군.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다. 점심 이후로 떨어지던 눈발이 다시 비로 바뀌어 사무실 창문을 뿌렸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책상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오늘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설마 진짜야? 웅성거림이 공기처럼 흘렀다. 윤혜정은 모니터를 끄고 상자에 마지막 물건을 담고 있었다. 작은 화분 하나, 동전 몇 개, 그리고 그날 병원 영수증. 그녀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 접어넣었다. 이게 다 내 이야기였구나. 그때 복도 끝에서 고요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비서의 목소리가 울렸다. 전 직원, 1층 로비로 모여주세요.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다. 서류를 들던 손이 멈췄고 누군가는 급히 옷매무새를 고쳤다. 윤혜정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이곳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들어 올렸다. 손잡이가 눅눅이 젖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눈빛은 깊은 세월을 품고 있었다. 강진호 회장이었다. 그 뒤에는 검은 양복의 수행 비서들이 뒤따랐다. 직원들은 허리를 숙였다. 라온의 이름을 다시 세우러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혜정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분이 병원에서 봤던 그 노인? 기억이 스쳤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다. 설마 같은 사람일 리 없어요. 그러나 회장은 곧 그녀 앞에서 멈췄다. 당신 이름이 윤혜정 씨요?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예, 그런데요. 며칠 전 병원 응급실에서 날 부축한 여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멈췄다. 직원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오민선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설마하며 속삭였다. 혜정의 손에 들린 상자가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안에 있던 화분이 깨졌고 흙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그날 정말 회장님이셨나요?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사무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그녀가 회장을 살렸대. 그 여직원 해고당했다던데? 소문이 빠르게 번졌다. 혜정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저는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변명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회장과 윤혜정,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가 바로 그날 병원에서 자신을 구했던 여자인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회장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 회사가 아직 따뜻한 이유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며 로비를 울렸다. 혜정은 머리를 숙였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올 듯 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런 일은 꿈 같아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의 시선이 혜정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기자들의 셔터가 연신 터졌다. 빛이 번쩍일 때마다 도윤의 눈동자 속에 담긴 슬픔이 드러났다. 그녀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두려움이자 안도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끝나면 그녀의 세상은 다시 뒤집힐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날 라온의 로비엔 처음으로 진심이 울렸다. 회장의 목소리가 끝나자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비처럼 쏟아졌다. 직원들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진짜 그 여직원? 이라며 속삭였다. 윤혜정의 손끝이 떨렸고 품에 안고 있던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와 메모가 공중으로 흩날리며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회장은 그녀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윤대리, 그날 나를 병원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들었소.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전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엔 거의 없소. 그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순간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그러나 그 박수 뒤엔 다른 눈빛들이 섞여 있었다. 시기, 혼란, 그리고 두려움. 오민서는 창가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다. 이럴 리가 없어. 그 여자가 어떻게... 혜정은 손에 남은 먼지를 떨어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회장은 그녀 앞으로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계약 종료 통보서. 이게 뭐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 받은 겁니다. 회장은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런 종이 쪼가리가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순 없소.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퍼졌다. 도윤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벼락이 내리는 듯했다. 그녀가 자신이 찾던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 직원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다시 살 겁니다.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고 그 빛 사이로 혜정의 눈물이 비쳤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도윤이 한 걸음 나섰다. 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단지 직원이 아닙니다. 라온이 가진 진심의 상징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씨를 브랜드 전략 책임자로 승진 발령합니다. 순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오민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난 찬성하오. 당신이 책임지시오. 도윤은 그녀를 모르게 눈물이 흘러녹아 겁니다.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는 그 말을 되새겼다. 용기, 그게 정말 나였을까?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회사는 이제 당신의 손에 있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눈부신 빛 속에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플래시 불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혜정은 손에 남은 종이 조각을 바라봤다. 살린 사람이 살 길을 얻은 건가 작게 중얼거렸다. 복도 끝,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지만 말은 닿지 않았다.
로비 밖에는 검은 벤츠 행렬이 줄지어 서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도윤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날 진심은 박수 속에 섞여 조용히 눈물로 떨어졌다. 며칠이 지나자 라온 트레이딩은 마치 다른 회사가 된 것처럼 분주해졌다. 복도마다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었고 커피 머신 옆엔 누군가 놓고 간 축하 케이크가 있었다. 우리 회사도 드디어 기사에 떴대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윤혜정은 웃지 못했다. 사람들이 건네는 축하 인사 뒤에는 여전히 묘한 거리감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새 명함을 손에 쥐며 속으로 되뇌었다. 직책이 바뀌었을 뿐 나는 여전히 그날의 나예요.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 브랜드 전략팀 책임자 윤혜정. 그 글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부심보다 부담이 더 짙었다.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이 그녀를 불렀다. 점심 같이 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단정했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어색하게 흘렀다. 요즘은 좀 어때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들 잘 도와주시고요. 그게 다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사람들은 진심에 반응하거든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이 고마웠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도윤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늘이 있었다. 식당에서 나온 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 내 아버지를 원망합니까? 회장님을요? 그녀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회사에 남아 늦게까지 보고서를 정리했다. 빈 사무실의 불빛이 한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진심으로 일하면 언젠가 보답받을까? 그녀는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병원 영수증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를 만지는 순간 그날의 냄새와 소리가 생생히 떠올랐다. 비가 내리던 밤 차가운 노인의 손, 그리고 응급실 불빛.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노인분은 지금 잘 계시겠지.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도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밤샘은 혼자보다 둘이 낫죠. 그녀는 놀라며 웃었다. 대표님, 이 시간에요? 대표지만 사람입니다. 그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번졌다. 그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함께 봤다. 보고서 속 문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진심은 회사의 얼굴이다. 이건 당신 문장이죠? 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진심이 결국 회사를 만든다고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둘 사이의 거리가 천천히 좁혀졌다. 윤대리 아니, 윤책임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당신 덕분에 회사뿐 아니라 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이 아니라 대표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당신이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커피 향이 둘 사이를 감쌌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감정인데. 속으로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공식 임명장을 건넸다. 이젠 당신이 라온의 얼굴이요. 진심으로 부탁하오.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그녀는 웃었지만 도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복도 끝 창가에 혼자 서 있는 그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다가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심은 때로 무겁죠.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빗방울을 바라봤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빗물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두 감정의 경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그 비밀이 곧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흔들어 놓게 될 줄은 몰랐다. 대회의실은 무겁게 잠들어 있었다. 전면 스크린에는 라온의 미래 전략 발표회라는 문장이 떠 있었고 수십 개의 조명이 혜정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라온의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차분히 이어갔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매출보다 신뢰 숫자보다 마음입니다. 말이 끝나자 장내가 고요해졌다. 잠시 후 박수가 터졌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좋았소. 진심이 느껴졌소. 혜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다. 강도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양복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의 손에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직원들이 그를 향해 자리를 비켰다. 그가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을 울렸다. 혜정은 놀라 눈을 돌렸다. 그의 표정엔 결심이 묻어 있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라온 트레이딩의 대표이자 강 회장의 아들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다. 혜정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회장의 아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윤혜정 씨, 당신이 그날 병원에서 구한 노인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그녀는 손에 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철컥 금소금이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럼 그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 곁에 둔 거군요. 불쌍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혜정은 눈을 크게 뜨고 한 걸음 물러났다. 심장이 요동쳤다. 사랑이라니요. 그건 장난인가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럼 진심이면 뭐가 달라지죠? 나는 거짓 속에서 일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됐소. 도윤아, 진실이란 건 때로 상처를 준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윤혜정 씨, 당신 덕분에 내 아버지가 살았고 나도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을 다치게 했네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다. 전 용서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떨어졌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 둘을 바라봤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다.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도윤의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심은 때로 가장 잔인한 고백이다. 그는 노트를 주워들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흐려졌다. 플래시 불빛이 꺼지고 박수도 사라졌다. 오직 조용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의 마음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 동시에 흔들렸다. 도윤의 눈빛 속에도 같은 후회가 남았다. 그날 라온의 회의실엔 진심이 드러난 자리엔 상처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회사는 폭풍이 지나간 듯 조용했다. 발표의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랑과 배신, 진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혜정은 그 모든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남기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어느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사무실엔 그녀의 화분과 머그컵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화분의 작은 싹은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했다. 이상하죠. 물을 안 줬는데도 계속 자라요. 며칠 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카페 창가, 윤혜정은 노트를 펼쳐놓은 채 커피를 시키고 있었다. 진심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녀가 직접 적은 문장이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피아노 선율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손가락을 대고 물방울을 따라 그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조용히 내뱉은 말이 커피잔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군요. 고개를 든 순간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의 흔적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이 먼저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 회사를 돌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군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도 해야 할 말은 해야죠. 그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이거 그날 병원 영수증이에요.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바라봤다. 거기엔 낡은 글씨로 50만 원이라 적혀 있었다. 이건 돌려드릴 수 없어요. 대신 갚을게요. 그날 당신이 보여준 용기만큼 살아가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이미 받았으면 됐어요. 도윤의 눈에 미세한 빛이 스쳤다. 그래도요, 당신에게 상처만 남겼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카페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와 커피 향이 그 사이를 메웠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요. 진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도윤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돌아와 주실 겁니까? 당신이 진심이라면요. 그 말에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윤책임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젠 부르기 편하게 그냥 혜정 씨라고 해주세요.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다.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비가 그치고 젖은 도로 위에 무지개가 희미하게 번졌다.
며칠 뒤 라온 트레이딩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진심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회장 강진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의 옆에는 윤혜정과 강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혜정은 조용히 회장의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진심이란 건 완벽한 게 아니라 용서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요.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유리 천장 위로 비치는 햇살과 하늘을 비췄다. 라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아래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고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아도 충분했다. 이제 그들 사이엔 오직 진심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것이 사람의 기적이다. 신세러티 윌컴 백섬데이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